안녕하세요. 안성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극복 만남 프로젝트 안성맞춤 사업 중 슬기로운 부모 생활, 부모 교육을 진행하게 된 유은지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서울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성인 발달장애인 나팔동 사업과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 부모 상담 등 가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근무한 지는 23년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슬기로운 부모 생활, 부모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녀와의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은 감정인식과 감정표현, 갈등 해결과 협상 기술을 주제로 6월과 9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편한 시간에 편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교육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 교육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영상을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실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부모와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인데요. 부모님들과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주제를 의사소통으로 정했습니다. 의사소통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하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기 힘든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매 순간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부터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은 잘 아시다시피 말로 할 수도 있고 편지나 문자와 같은 글로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나 몸짓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내가 자녀와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말을 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녀가 말을 못한다는 것에만 집중을 해서 자녀의 표정이나 몸짓은 잘 살펴보지 못한 건 아닌지, 자녀에게 부모로서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표정은 찡그리면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가족들이 싸울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말이 안 통해 라는 겁니다. 사춘기 시기에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난 우리 엄마랑 나는 우리 아빠랑 말이 잘 통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녀와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교육이 꼭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키우면 되지 무슨 교육이 필요해요? 안 그래도 바쁜데 언제 교육을 받아요?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출산하면서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부모는 반드시 부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교육 내용은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먼저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자녀와 의사소통을 더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의사소통을 잘하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쁩니다.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의 두 가지 큰 주제는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입니다. 이후 교육 주제가 바로 갈등 해결과 관련된 주제로 자녀와의 갈등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좋은 부모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TV나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사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요.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모의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아동학대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은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한국지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 복지관에서는 부모 교육은 물론 지도자, 양성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모토가 바로 자녀와 함께하는 더 큰 즐거움을 인데요. 저는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최근에 자녀와 함께 즐거웠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할 때 즐거우셨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한테 바라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면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부모님과 함께 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자녀의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요. 부모님에게 바라는 아이들의 최고의 바람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더 해주고 싶어서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녀는 모두 다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이랑 같이 놀 시간이 없어요. 함께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자녀의 행복이라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른 거 못하더라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녀와의 즐거운 시간,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의사소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점검하고 자녀가 본인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부모님들은 찾아주셔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왜 중요할까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상대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구 불만 상태를 경험하게 되어 부적응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런 행동을 어려운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행동은 부모님도 힘들게 하고 자녀 본인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기 의사와 욕구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님은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사키 마시미는 자폐와 더불어 사는 법에서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면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고 그렇지 못하면 혼자 있고 싶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 부모 교육에서 다룰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녀와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의사소통 방법을 이해해야 하고 말 뒤에 숨어 있는 감정, 의미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동은 욕구에 기반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가지는 욕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잘 주어야 하고 자녀가 감정 표현과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교육자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드백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칭찬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피드백과 훈육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부모 교육에서 감정 표현과 감정 조절은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다음 교육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의사소통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사소통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언어로 하는 의사소통이고요. 두 번째는 준언어적인 표현입니다. 목소리의 크기, 속도, 억양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표정이나 자세, 몸짓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말, 언어적인 표현이 의사소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말로 표현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몸짓으로도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게 됩니다. 자녀가 말로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자녀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존중해 주면서 자녀와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의사소통 방법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웃어줄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스러운 눈빛과 웃음이 자녀를 행복하게 하고 자녀는 그 힘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와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자녀의 욕구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구를 매슬로는 생리적인 욕구부터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5가지로 욕구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욕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기능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본인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이유를 욕구를 근거로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본인 스스로 욕구를 채울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느 시기가 될 때까지 부모님이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가 충족시켜 주면서 자녀들이 점차 스스로 욕구를 채울 수 있어야 하고요. 부모님은 그것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욕구 중에 세 번째,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 많은 부분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바라봐 주세요. 나를 존중해 주세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아이들마다 다 다르지만 아이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관심을 받는 것보다 부모에게 혼나고 야단맞더라도 부모님의 관심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 주어야 자녀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녀에게 관심을 보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잘했을 때 관심을 보였는지 아니면 잘 못했을 때 관심을 보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잘했을 때 관심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행동을 이해할 때 모든 인간은 성장하고자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장의 욕구인데요. 자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힘들어질 때에도 부모님들은 모든 인간은 성장하고 싶어 한다는 성장의 욕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하는 행동이 있더라도 이 아이가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싶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구나. 더 발전하고 싶어 하는 그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행동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자녀와 더 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는 욕구 중에 심리적인 욕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린이가 가지는 심리적인 욕구를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에서는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사랑과 신뢰, 인정과 놀이입니다. 사랑은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신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못 믿겠어요. 너무 불안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이거는 부모님이 어떤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에 아이가 다다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기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우리 아이는 장애가 심해서 못해요. 불안해서 나는 못 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기준을 부모님이 정해놓고 아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뢰는 자녀가 지금 노력하고 있고 자녀가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녀를 신뢰하고 자녀에게 엄마 아빠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는 부모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는 어떤 기준이나 목표를 정하고 이걸 할 거야 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지금 노력하고 있고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3번째 욕구는요.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인데요.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저는 인정이 안 돼요.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모든 부모님들은 장애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자녀의 잠재적인 능력을 끌어내서 장애로 인한 자녀의 특성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정은 자녀 존재 자체와 자녀의 행동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장애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자녀 자체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행동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너는 엄마의 소중한 딸이야, 소중한 아들이야 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부모님은 자녀의 행동을 교육해야 합니다. 행동이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부모님은 자녀 존재 자체와 자녀의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너 정말 왜 그래?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해?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아이는 나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나쁜 아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이 존재 자체는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나쁜 게 아니라 아이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부모님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우리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다른 사람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이의 행동은 가르쳐야 하지만 아이의 존재 자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자녀로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아이들의 욕구는 놀이입니다. 물론 사춘기 시기 아이들은 부모와의 놀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놀고 싶어 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자녀의 연령을 잘 고려하셔서 이 부분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의 모토가 자녀와 함께 더 큰 즐거움이라고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모님이 바라는 게 자녀의 행복이라면 자녀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해야 하는지, 우리 자녀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해 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녀와 함께 자녀와 편안한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은 자녀만 즐거운 시간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부모만 즐거운 시간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둘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녀와 함께 그 시간을 이용해서 즐거운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교육 내용을 좀 더 요약해 보면요. 이 모토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 신뢰, 그리고 인정이 필요하다입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랑, 신뢰,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의사소통을 하실 때에 아이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또 신뢰의 마음과 인정하는 마음을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 교육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사랑, 신뢰, 인정이 필요한 건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부모님들과 함께 한다면 직접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비대면 교육이라서 좀 아쉽습니다. 여기 빈칸을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자녀에게 사랑, 신뢰, 인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적어보시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잘 해나가시면 되고요.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채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을 적어보면 말로 표현되는 것보다 웃음, 표정, 태도 등과 같이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알게 되실 텐데요. 반드시 많은 부분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이들이 느끼는 방법으로 사랑과 신뢰와 인정을 많이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사랑, 신뢰, 인정을 많이 표현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사랑을 꼭 말로 표현해야 되나요?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사랑은 이런 마음은 꼭 표현을 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표현을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가까운 사이이지만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것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사소통을 통해 이제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 정말 아이가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는 것인지 사랑으로 느끼고 있는 건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 교육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이런 숙제를 드립니다. 아까 앞부분에 내가 어떻게 평소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 보시라고 했는데요. 한번 우리 부모님들도 적어 보시고요. 진짜 아이가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물어보실 수 있다면 자녀에게 언제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가 나는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해줄 때, 이런 말을 해줄 때,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해줬을 때에 엄마의 사랑을 느껴라고 아이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아이에게 질문을 저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엄마가 나를 보면서 웃을 때 엄마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벌써 뭐 거의 10년 전이고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가 20살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또 다른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아이에게 어떨 때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시고 대화를 나눠보시면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인간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리 체프먼 박사는요.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가끔 아이들 중에는 엄마 아빠랑 함께 어디를 갔을 때 여행을 갔을 때 아니면 함께 시간을 보냈을 때 사랑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통해서 엄마가 나 선물 사줬을 때 엄마 사랑을 느꼈어요 라고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선물을 통해서 또 어떤 경우는 봉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밥을 해줬을 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해줬을 때에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었을 때, 뭐 청소를 해줬을 때, 뭐 이럴 때 사랑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킨십을 통해 이제 느끼는 건데요.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엄마가 나를 꼭 안아줬을 때,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가족은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이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는데 나는 그것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계속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평상시에 아이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내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부모님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이 일치하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족 분들 모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또 비장애 자녀와의 관계에서 모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과 상대방이 그 사랑을 그 느끼는 방식이 일치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한 부모, 강한 어른이 부모 교육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가족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배려와 존중, 신뢰, 인정, 수용, 관심입니다.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어떤가 한번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의 분위기를, 우리 가족의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편안하게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불편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좀 더
즐겁고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행복 지수라는 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항상 이제 그 행복 지수를 그 조사하고 발표한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낮다라고 하고 덴마크나 북유럽의 국가들은 행복 지수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높지라고 이제 조사를 해보았대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덴마크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높을까라고 이제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는 이거였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 또 친구 이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보낼 때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더 우선순위를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녁에 단 몇 분이라도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휘게 라이프라고 하는데요. 아늑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여유롭고 평온한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결국 이런 분위기는 아이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이 자녀의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을요. 그래서 자녀와 행복한 시간을 내가 하루에 잠시라도 한번 보내보시고 그렇게 하시려면 이제 분위기가 중요하죠. 분위기, 어떤 따뜻한 분위기, 정말 맛있는 다가나 또 차 한 잔, 따뜻한 차 한 잔을 하면서 좀 편안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집 분위기가 참 좋다. 나는 행복하다.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게 좋다, 즐겁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피드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 주어야 하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드백을 통해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고 계신가요?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의 비율이 어떻게 되시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칭찬을 안 해줬어요. 그동안 잘못한 것만 야단을 쳤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동기가 있어야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 동기와 자신감을 주는 게 바로 칭찬, 긍정적인 피드백이죠. 그리고 칭찬을 받을 때에 난 사랑받고 있어 라는 느낌을 받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에게 칭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자녀가 그리는 자신의 자아상이 달라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라고 아이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로 자신의 자아상을 그려나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부모와 자녀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자녀가 그리고 또 부모가 긍정적인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녀가 그것을 느끼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정신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웃겠죠. 그럼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도 같이 웃을 겁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부모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찾아주고 긍정적인 피드백과 긍정적인 눈빛을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녀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신다면 가정에서 부모님이 먼저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많이 찾아서 자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칭찬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많이 칭찬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모님들은 선생님, 우리 아이는 칭찬할 게 없어요.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저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칭찬을 결과를 가지고 하시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칭찬을 한다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은 더 칭찬받을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더 노력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더 칭찬을 많이 해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최고야, 멋져 라는 칭찬도 좋지만 오늘 되게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노력하는 모습이 참 멋지다. 고마워 라고 이야기해주는 면 참 좋습니다. 과정을 칭찬하려면 칭찬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더 많이 관찰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복지관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슈퍼비전을 줍니다. 최고의 전문가는 이용자 한 명 한 명이 가진 장점, 긍정적인 면을 잘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최대한 장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관찰을 통해서 많이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아이를 야단치고 혼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육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아이에게 벌을 주고 체벌을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훈육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훈육은 아이를 비난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훈육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야.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음에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자. 라고 대안을 설명해주고 아이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함께 약속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행동과 자녀의 존재 자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이유로 자녀에게 체벌을 하게 된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맞아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아주 나쁜 애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에서 설명드린 인정과 관련된 건데요. 자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자녀는 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우리는 피드백을 하면 됩니다. 잘못된 행동과 아이 존재 자체를 구분하는 것이 피드백, 부정적인 피드백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부모와 자녀가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 의사소통은 가족 안에서
부모로부터 배운다는 것. 의사소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의사소통 방법을 점검하고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어야 한다는 것. 부모도 본인의 의사소통 방법을 점검해 봐야 하고 특히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 신뢰,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가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 신뢰, 인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모가 하는 말은 자녀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할 때에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잘 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찾고 표현하는 것이 자녀와의 즐거운 의사소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세밀한 관찰을 통해 자녀의 긍정적인 모습을 찾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장점을 찾아서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해주고 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자녀와 즐겁게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더 즐겁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오늘 교육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건 어떤 건가요? 꼭 가져가고 싶은 내용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시고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육은 6월에 진행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많이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찾고 표현하는 것이 즐거운 의사소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려면 부모님의 에너지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좋은 부모는 행복한 부모입니다. 평상시에 본인을 위한 에너지 충전을 잘 하셔서 자녀에게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자녀가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더 행복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슬기로운 부모 생활, 부모 교육 첫 번째, 자녀와의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